안녕하세요. 열정박쌤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정박쌤과 함께하는 글쓰기입니다. 일기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선생님은 일기는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고요. 또한 내일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생각을 하는 힘도 키워진답니다. 일기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고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영상을 잘 봤어요 하는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일기쓰기 이렇게만 하자. 학습 내용입니다. 활동 1로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로 일기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3으로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선생님은 선생님 딸아이와 많이 싸우고 있답니다. 선생님 딸아이 반은 선생님께서 일기 검사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 딸의 경우 왜 일기를 써 엄마?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그날 하루를 되뇌이며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일기는 그날 있었던 일, 생각이나 느낌, 고쳐야 할 점 등 글로 표현하면서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셋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일기가 모여서 나의 자서전,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일기는 내 삶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일기는 불확실한 기억을 확실하게 해주며 추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은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글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선생님은 열정박쌤 블로그에다가 글로써 또는 사진으로써 공개하고 있답니다. 넷째,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기를 쓰면 글감을 찾기 쉽고 주제에 맞는 글쓰기에 용이하답니다. 선생님은 글쓰기 데이 때 글쓰기 주제를 찾을 때는 꼭 일기장에서 찾아봅니다. 그때만큼 생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일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일기, 주로 1학년 학생들이 쓰는 일기입니다. 나타내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기입니다. 생활일기, 생활에서 느낀 것을 적은 것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기가 생활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습일기는요,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일기를 말합니다. 여행일기는 여행 중에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지식을 쓰는 일기입니다. 독서일기는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내용이나 주인공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은 일기입니다. 관찰일기는 자연현상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식물이나 동식물을 키우면서 관찰한 것, 어떠한 관찰 대상을 정해서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일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기 종류가 많았다니. 매일 아이들이 말합니다. 일기 적을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활일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일기를 적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기는 다양하게 적을 것이 많답니다. 이렇게 보면 일기 쓸 거리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지요? 세 번째 활동으로 일기 쓰는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의 시작은 글감 찾기입니다. 무엇을 쓸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별로 또는 장소별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 글감으로 선택하여 자세하게 씁니다. 그렇다면 한 일만 자세하게 쓰면 될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데 어떠했다. 우리는 일기에서 생각과 느낌을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일기에 참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보다는 그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있었던 일을 다 쓴 다음 마지막에 느낌을 쓰면 간단한 느낌만 적을 수 있습니다. 일기 지도를 할 때는 일기 중간중간에도 느낌을 적도록 지도해 보세요. 확실하게 글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일기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날씨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자신만의 재미있는 방법으로 날씨를 표현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늘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같이 맑은 날, 우르르 캉캉 하늘이 배가 아픈 날과 같이 맑음, 흐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날씨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때와 장소를 자세하게 씁니다. 일기에서 쓸 내용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자세하게 씁니다. 시간을 예를 들면요. 학교 가기 전, 국어시간, 하교하기 전. 장소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 운동장, 교실, 돌봄 교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를 살려서 일기를 씁니다. 대화한 내용을 살려서 일기를 쓰며 더욱 실감나고 재미가 있답니다. 나중에 읽을 때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답니다. 선생님 집에서 했던 예시인데요. 지원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시험을 쳤는데 아는 문제를 틀렸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면 재밌다고 한 번 더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일기장을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일기장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반성한 내용을 쓰도록 합니다. 미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어보면 쑥쑥 자라는 키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쑥쑥 자라 있을 것입니다.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자녀와 함께 일기 쓰기 지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선생님도 글쓰기 부분에 공부를 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재밌지 않으려나?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